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106회 시험이 끝났고 이제 107회 준비를 위해서 이번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07회는 이제 토요일이고 그동안 계속 일요일 시험 봤는데 107회는 토요일 시험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8월 1일 토요일 날 이제 107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107회 대비해서 이렇게 쭉 이제 사이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번 이제 10주밖에 안 합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제 10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사이클까지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양일간 했었는데 양일간 강의를 하니까 민원이 폭주를 해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좀 배려를 해서 일단 토요일 날 이 강의를 쭉 끝까지 계속 쓰는 걸로.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강의가 9시부터 일단 2시까지 이렇게 이제 정규 강의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 때문에 촬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 3시부터 이제 저녁 7시까지는 이제 동영상 촬영이 되지 않고 주로 이제 문제풀이 중심하고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또 테크닉을 키워야 되니까 100분 테스트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에 한해서 이제 좀 또 별도로 좀 강의실을 좀 학원에 좀 부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토요일 날은 그래서 정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정인 식사를 하시고 나서 또 뭐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토요일 날 스케줄 잡지 하루만큼이라도 스케줄 잡지 마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걸로. 지난번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을 양해하는 훨씬 낫죠. 그게. 네. 그죠? 한 사람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다 불만인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토요일에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요일 또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토질 및 기초 분야,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넣을 거, 이제 그동안에 강의를 좀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토질 및 기초, 이제 범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질 및 기초 분야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일단 이제 흙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것들을 통해서 어떤 흙의 역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학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크게 공학적인 안정 때문에 합니다. 공학적인 안정.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공학적인 안정을 우리가 검토하는 어떤 이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질 및 기초 기술사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공학적인 안정 검토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안정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공학적인 안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흙. 그래서 흙하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집안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집안의 어떤 공학적인 안정을 검토해주는 사람이 바로 토질 및 기초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안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집안의 공학적인 안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불안정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집안 분야에 대해서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을 해서 그래서 설계 검토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어떤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우리 기술사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어떤 공학적인 안정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학적인 안정만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학적인 특성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기본에 대해서는 흙의 성질과 그다음에 이제 조3의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역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게 흙 속에 단순히 흙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의 변동이나 아니면 강우시의 어떤 침투 또 어떤 마기 구조에서 물의 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투수와 그리고 안밀, 전단 그리고 이제 토합 이런 역학적인 특성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검토를 한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불안정시 대책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공학적인 성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성질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대체적인 공법 차원에서 바로 어떤 흙 자체의 어떤 성질을, 공학적인 성질을 바꿔버리는 게
크게 이제 다짐과 안밀로 이렇게. 그래서 다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기를 빼내는 거고, 안밀이라는 거는 물을 빼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시간 의존적인지 아니면 시간 의존적인지 아닌지 그런 차이에서 어떤 광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역학적인 특성에서 여기서 이제 정적인 어떤 예에도 이제 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추가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진동 내진 부분을 이제 추가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분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는 이 집안의 어떤 환경 분야가 자꾸 이제 범위가 넓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분야, 그래서 집안 환경 분야에도 지금 추가적인 것들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학적인 안정에서 연약 집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정도가 우리 이제 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은 일단 이제 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흙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집안의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떤 지중에서의 응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까지 출발을 하게 되고, 조3 시험 부분은 일단은 뒤쪽으로 쭉 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학특성을 고려할 때 안밀과 전단 어떤 투 이런 때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실내 시험 부분을 별도로 빼지 않고 그 시험을 역학특성을 고려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3 시험은 쭉 뒤로 빠지는 거고, 일단은 이번 시간은 흙의 기본부터 한다. 이런 부분들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흙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 흙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또 생성이 된 흙을 일단 분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흙이 생성이 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받고 지나가는데 도심지 생활하다 보니까는 흙하고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흙을 대부분 포장도로를 걷다 보니까 흙을 많이 접하지를 못하는데, 흙은 이 지구 지표면에 전체적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다만 이 두께가 얇거나 두껍거나 그 차이지 대부분이 흙이 덮여 있고 흙이 안 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암바입니다. 암바. 그래서 노출 암바. 그래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노두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우주에서 이게 비처럼 떨어져서 쌓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흙이 덮여 있는 것들은 이분들 바로 흙이 암이 풍화가 돼서 이 부분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이게 지금 풍화가 많이 되는 거고, 두께가 얇다는 거 풍화가 좀 적게 됐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 풍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좋으니까, 암이 풍화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부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은, 그래서 어떤 암이 이게 연약화 되는 거니까 어떤 부식이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인데, 그래서 이 암이 풍화가 되는 조건은, 그래서 이게 습하고, 그죠? 습하고, 비가 많고, 그리고 어떤 건습이 반복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이 있는 데는 어떤 풍화 효과로 요거는 깊을 거란 얘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토층이 깊을 거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게 좀 얇을 것이고. 근데 어느 곳은 하니까 이게 바위만 이렇게 돼, 바위만. 이 부분은, 이 바위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도 분명히 풍화가 됐을 텐데 그 흙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흙이 어디론가 가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곳은 흙이 풍화가 돼서 이렇게 제자리에 쌓여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풍화가 됐는데 그 부분이 쉽게 나간다든가 바람에 날려간다든가 옮겨가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흙이 어떤 생성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성 원인을 본다 보면 이게 생성 원인이, 그래서 이게 쌓여서 제자리에 쌓여 있는 그런 형태로 어떤 잔적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게 전부 다 씻겨 나가서 이거 운반이 돼서 다른 쪽으로 또 쌓이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류를 할 때 우리는
생성 원인을 잔적토와 운적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적토는 이게 퇴적이 돼서 제자리에 쌓였다고 보는 것이고, 운적토는 풍화가 되긴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매개체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쌓였다. 그래서 이제 운적토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운적토는 이게 계곡을 따라서 흘러서 강을 따라서 바닥까지도 쌓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는 계곡부 깊은 데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구릉지에 쌓일 수도 있고, 평야지에 쌓일 수도 있고, 강에도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종 기간은 바닥까지도 가서 쌓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운반하는 이 매개체, 운반하는 매개체는 첫 번째가 물입니다. 물. 그 물은 다시 말해 강우시죠. 그래서 어떤 지금 흙의 어떤 운반의 가장 큰 어떤 매개체는 이제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그리고 이제 어떤 빙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력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강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우리나라 이제 강우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일시적으로 이제 집중호우나 집중강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 거고, 바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어떤 이동을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 쪽으로 보러는 이제 황사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퇴적이 돼서 이제 로스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빙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제 빙하가 거의 다 녹고 많이 없죠. 이제 남극이나 북극만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우리나라가 신시행대,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제 지구가 신시행대 4번의 어떤 간빙과 3번의 어떤 4번의 어떤 결빙기와 3번의 간빙기를 뱉다 보니까는 그때 이게 녹으면서 범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유빙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어떤 빙하가 움직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게 침식을 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침식과 또 그게 어떤 녹아서 범람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이제 운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중력입니다. 중력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퇴적되는 거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물을 충적, 바람을 풍적, 그러면 중력을 또 풍적, 빙적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충적초의 대표적인 게 여기에 이제 어떤 바다에서 흘러서 강에 쌓이는 이런 퇴적들, 또는 이제 바다에 쌓이는, 그래서 이게 바다에 쌓이는데 가장 멀리 운반되는 게 결국 바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밀물과 썰물의 어떤 해 때문에 이게 이제 간만에 차이가 생기니까 이게 흐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위가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강물의 흐름이 완화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흐르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서 퇴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게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그러면은 다시 또 이 부분이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좀 더 멀리까지 또 운반이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넓게, 특히 바다에서는 굉장히 넓게 이제 그 어떤 점토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대표적인 게 해성점토다. 자, 그럼 충격토가 해성점토가 있는 게 아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충격토, 그래서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위하고 돌하고 흙하고 같이 움직였다. 그런 건 토속류입니다. 그럼 토속류는 어디에 발생하는가? 토속류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극경사지, 극정경시에서 주로 20도에서 40도 정도 극경사지에서 어떤 발생하는 이 토속류들이 주로 퇴적되는 것들이 주로 5도에서 20도의 완만한 풍기에 퇴적이 되는 거예요. 멀리는 못 가죠, 토속류. 이 부분도 어때? 이 부분도 토속류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물하고 합작품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멀리 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돌은 빠지고, 그죠? 자갈이,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모래가, 좀 더 가면은 뭐 실트질이, 이런 부분들이 퇴직이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움직이는 것은 점토 입자다. 점토 입자는
바닥까지 가서 퇴직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해성점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해성점토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럼 토속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면 쪽에서 우리가 별도로 다루는 것들이고, 그러면 자갈이 쌓여있다, 모래가 쌓여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또 실들이 쌓여있다. 이런 부분은 공학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천 분야에서 뭐 제반의 파이프이나 아니면 쇄골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란다면은 해성점토는 지금 역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연약하고 이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두 얘기했듯이 우리는 공학적인 안정을 우리가 찾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이제 학문 분야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해성점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충격토에는 해성점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만 해성점토가 있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격토는, 그럼 풍격토도 공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대표적인 게 로스라는 얘기다. 물론, 바람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어떤 사고 같은 거, 사고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학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가장 불안한 어떤 로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빙격토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이미 퇴직이 됐기 때문에 빙격토는 공학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빙격토는 어떤 빙하가 녹으면서,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게 범람을 해서 어떤 주로 이제 호수 같은 데, 여기 쌓인 호상점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호상점토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성점토하고 호상점토의 차이점. 이 부분은 안정이 되어 있고 안정이 되어 있다. 왜 이게 나이를 많이 먹었고 나이를 적게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쪽토나 중력 방향으로 어떤 흘러내려서 이제 쌓이는 것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학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테일러스다. 이제 예추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것들, 그래서 이제 해성점토, 로스, 테일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 볼 수 있고. 자, 그럼 분류는 이와 같이 생성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을 한다면 이제 공학적인 분류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공학적인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입경으로 분류를 하면 돼, 입경.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가, 입경으로. 입경으로 분류를 해서, 자, 이게 자갈인지, 모래인지 크기로. 그래서 약 5mm 기준에서 자갈과 모래를 한다든가, 맞죠? 그래서 어떤 순수하게 어떤 크기만 가지고 입경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흙이라는 게 어떤 한 종류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입경과 입도로 분석하는데, 입도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흙들의 크기들을 어떤 입도 분포 특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게 본다면, 이 부분들이 입경과 입도를 기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흙의 어떤 열하고 굉장히 단단한 어떤 강도 특성까지 고려한 게 그게 이제 공학적인 분류다. 그래서 공학적인 분류에는 대표적인 게 아시토가 있습니다. 아시토와 통일분류법. 그래서 통일분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카사그란데 교수가 어떤 이제 분류 특성을 이제 만든 것들인데,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입경과 입도를 기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히 셰르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열하고 경한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에터버그 한계도 이용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에터버그 한계를 위한 어떤 소송도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통일분류법이다. 근데 통일분류법 한계가 이 부분 범용으로 쓰이지만은 이게 도로나 공항의 어떤 성토 재료로 썼을 때 이 기준에서 하니까는 그 부분이 어떤 배수 조건이 된다, 비배수 조건이 되면서 조립거동을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아시토에서 어떤 좀 더 이 부분을 좀 개선한 그런 분류법이다. 이 부분 아시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분류 자체가 또 도로나 공항 특성에 맞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다른 쪽에서 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보명으로 쓰는 건 아직도 이제 USC 통일분류법을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가 이제 공학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나타낼 때, 그럼 이게 여기서 나타난 게 우리가 이제 조립토와 셰립토로 구분이 됩니다. 조립토와 셰립토로 구분이 되는데, 조립토와 셰립토의 어떤 거동 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떤 안밀이나 전단 특성을 얘기하는데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셰립토 중에서도 어떤 실토와 점토질. 그 셰립토에는 분명히 실토와 점토질인데 실토와 점토질은 우선 생김새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생김새로 구형에 가까운 실토질, 또 이게 고기 비늘과 같은 어떤 방박 형태로 생겼는 점토질. 어떤 구조적인 어떤 특성도 틀리고 역학적인 거동성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립토와 셰립토의 어떤 구조적 특성을 나누기보다는 이 부분을 다시 우리는 사질토와 점성토로 나누어서 사질토와 점성토로 나눠서 그 특성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래서 사질토와 점성토로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점성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엑터버그 한계로서 이걸 많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엑터버그 한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체력의 어떤 변화 특성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미소 구조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점성토의 미소 구조까지도 이제는 출제 범위로 들어와 있다. 그런 정도고 그리고 사질토는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상대 밀도로서 접근을 하는 그런 정도만 가지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흙의 기본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어떤 안정을 깨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해성겸토. 그래서 해성겸토는 어디에 포함합니다? 해성겸토는 점성토에 포함이 되는 것들. 그래서 점성토에 대해서 어떤 엑터버그 한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엑터버그 한계의 어떤 체적 팽창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미소 구조로 접근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점성토에 우리는 교란 특성을 해야 한다. 교란. 그래서 점성토에 대해서 교란 특성을 또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안전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어떤 설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계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왜 이 값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설계를 하는 분들도. 왜? 이거는 프로그램들 나왔으니까. 그래서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교란 특성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답을 못 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어떤 점성토에 대해서는 교란 특성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란 특성을 이해를 해야만 거기서 우리가 안전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성치값, C값, 파이값 이 값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값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고 감사를 받는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작성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란이 됐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도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서 또 안밀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성경부터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생성부터 그럼 좀 더 상세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흙이 생성이 된다는 거는 자, 그럼 흙이 생성되는 건 풍화, 암이 풍화가 돼서 이게 바로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암에서 흙이 된다는 거는 이게 암이 풍화가 돼서 그러니까 풍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암이 잘게 쪼개지든가 또는 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풍화라고 하는 거는 암이 풍화가 돼서 흙이 되는데 이 풍화라고 하는 거는 흙의 어떤 잘게 쪼개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어떤 풍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광물질들의 어떤 분해나 결합 같은 거 또는 어떤 융해나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화학적인 어떤 풍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생화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풍화가 가장 많다고 봐야하는데 물리적 풍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게 녹아서 얼어가 녹는다든가 또는 어떤 바람을 받는다든가 햇빛을 받는다든가 해서 이게 어떤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잘게 쪼개지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것들이고 이제 화학적 풍화를 한다면은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어떤 광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실리카 성분,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 그래서 산화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풍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 이제 풍화 지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데, 이 풍화 지수가 흙의 어떤 암석의 어떤 특징을 고려한 풍화 지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화학적인 성질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화학적 풍화 지수와 어떤 광물의 변질, 그래서 광물의 어떤 변질 정도를 고려한 안반에 이러한 데 풍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적 풍화 지수를 케미컬 웨더리스 인덱스로 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어떤 산화작용들인데, 그게 어떤 철, 그 다음에 뭐 티타늄, 그 다음에 알미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산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물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한다면 알미늄을 제일 앞으로 두고, 그죠? 그 다음에 티타늄 두고, 그 다음에 철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RT 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RT는 여기 그 로봇, 스타워즈에 나온 로봇 있죠? 그래서 RT는 뭘로? 철로 만들었죠. 그래서 RT는 철물이다. 이렇게 이제 외운다 그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건 모든 화학적 풍화지수니까 모든 화학적인, 그래서 케미칼 조합들, 컴포넌트, 그리고 곱하기 100% 나타낸다. 이거 이제 광물 변질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광물질의 광물의 어떤 변질 정도, 그리고 또 미세 균열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일단 공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광물 중에서도, 그래서 뭐 장석, 뭐 석영, 뭐 운무, 기타 광물질들,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적인 걸 가지고 나타내는 게 어떤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화학적 풍화지수 이 부분이, 이 값이 약 15%에서 약 20% 사이일 때, 그랬을 때 어떤 풍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조금 풍화되었다, 그 다음에 뭐 보통력 풍화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많이 풍화됐다, 이렇게 세 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 15% 20% 사이를. 그래서 이건 어떤 풍화가 이제 웨더리들이니까, 그래서 슬라이트리 웨더리, 모데라트 웨더리지, 하일리 웨더리들이 조금 풍화됐다. 그럼 이보다도 좀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떤 프레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이 부분이 넘어섰다. 그래서 20% 40% 영역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흙이 이제 여기서 풍화가 완전히 풍화가 돼버렸다. 컴프레이드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더 넘어서 버렸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레이스, 이렇게 잔적토가 되는 거죠. 그 풍화. 그래서, 우리가 성인에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잔적토를 분류한다는 얘기는 이 풍화가 돼서, 그래서 이게 암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풍화가 돼서 이렇게 풍화가 조금 되고 보통 많이 되고 완전히 풍화가 된 다음에 이렇게 풍화가 제자리에 쌓였다면 이게 잔적토다. 그리고 제자리에 쌓이지 못하고 이게 물이나 또는 바람, 어떤 중력, 여러 가지 운반 요인에 의해서 이게 운반이 돼서 쌓였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운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예스올 부분은, 이 부분이 흙이, 그 흙은 이렇게 태어난다. 흙이 태어나는 거는 그래서 이와 같이 프리지 상태 암이 이렇게 풍화가 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흙이 되는 게 이게 흙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암에서 흙이 되는 거는, 이거는 그럼 이제 풍화. 그리고 풍화가 돼서 제자리에 쌓여서 바로 되는 게 없고, 또 운반이 돼서 퇴적이 된 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풍화가 돼서 바로 되니까 여기에 이제 잔적토, 이게 운적토. 그 흙에는 그래서 어떤 생성원이 잔적토와 운적토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암은 우리가 크게 화성암과 그 다음에 변성암과 퇴적암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화성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그마가, 그래서 어떤 분출이 돼서 그게 이제 식어서 나는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식어될 수 있고 이 부분에 식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식는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식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빨리 식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래서 너무 빨리 식어버리니까 어떤 조직이 결정되기 전 상태에서 빨리 식어버리는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식다 보니까는 워낙 조직이 지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게 입자가 좀 굵은 것들 입자가 적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봤는데 깊은 곳에서 식어버리니까 이거는 깊은 곳에니까는 이거는 화성암 중에서도 이거는 심성암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산에서 이거는 화산암으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화성암이 이렇게 이제 심성암 화산암이 있다. 그래서 화산암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도 가면은 뭐 현무암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안산암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퇴직이 돼서 이렇게 해서 흙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 그래서 요것도 또 풍화가 될 수 있고 운반 퇴직이 돼서 잔적선 운죽 형태로 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변성암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암이 어떤 성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는 것들인데 이게 열 때문에 변하고 또는 어떤 힘, 동력, 열이나 동력에 의해서 어떤 성질이 변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래 이제 이러한 변성암의 종류는 그래서 이 퇴적암이 성질이 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화성암이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화성암이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으로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성암 자체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떤 조직이 치밀하고 나름대로 어떤 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퇴적암이라는 건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퇴적이 흙이 다시 어떤 압력을 받아서 또는 어떤 시간에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시 이게 암으로 다시 바뀌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압력을 받아서 다짐이 된다든가 또는 화학적인 어떤 성질에서 고결이 된다든가 그래서 다짐과 고결에서 다시 암이 된 게 이게 바로 퇴적암입니다. 그렇다면 이 흙은 우리는 그냥 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퇴적물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화성암이 운반과 그래서 풍화가 되고 운반할 때 퇴적물이 될 수 있고 또 변성암도 이 부분이 이렇게 퇴적물이 될 수 있고 이 부분도 다시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떤 다짐과 고결에서 다시 또 암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암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제 암이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해서 뭐 이런 암의 윤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락 사이클링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 하면 자 마그마가 분출이 돼서 이게 자 화강암으로 오고 그리고 이게 풍화가 되고 운반과 퇴적을 위해서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다시 다짐과 고결에 걸쳐서 이게 퇴적암이 되고 이 퇴적암이 어떠한 열이나 동력에서 이게 다시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으로 되고 이게 다시 풍화가 돼서 운반이나 퇴적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 부분도 이렇게 성질에서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지하 깊숙이에서 다시 마그마가 녹아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돌고 도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이제 락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표된 게 화강암에는 그래서 이제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화산암 중에는 뭐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중에서 좀 성질이 약한 것들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화강암 이게 이제 화성암이죠. 화성암. 그래서 심성암이 대표적인 게 이제 화강암이고 화산암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안산암이나 현무암 같은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성질이 그러면 이 부분이 훨씬 더 광택 성질이 우수하죠, 그죠? 이 부분이 광택이 나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 터널을 구축할 때 이쪽은 화강암 지대고 이 부분은 뭐 안산암 지대다. 그러면 어떻게 굴착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러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하기에는 어떤 돌발 현상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은 그 시험에 나오지 않고 과거에 이제 출제되는 게 어떤 암의 종류에서 암의 특징을 그래서 나쁜 암에서 좋은 거 같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어느 게 좋은가 나쁜가 그런 정도만 암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퇴적암에 사적암에는 지금 이제 퇴적물 이 퇴적물이 암으로 되는 과정인데 이 퇴적물에는 여러 가지 퇴적물이 있는데 그래 자갈도 있을 수 있고 모래도 있을 수 있고 실트 플러스 점토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트와 점토는 항상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실트질 성질은 틀립니다. 성질은 이 부분은 구형에 가깝고 이 부분은 어떤 지금 고기 비닐에 가깝는데 근데 이 부분들은 너무 같이 시립하다 보니까는 같이 이렇게 같이 묶여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점토가 훨씬 더 우다하면 그 점토질이 되는 거고 실질이 우다하면 사실토가 되는 그 차이지 두 개 같이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 부분이 굳어서 암이 됐다. 그럼 이 퇴적암 중에서 그러면 자갈이 되니까 퇴적암은 그러면 이 부분은 여감이라고 하는 거고 모래가 있다면 사암이라고 하는 거고 실트 플러스 점토. 근데 점토가 좀 우세하겠죠. 그 부분을 할 때 이건 이제 우리는 이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퇴적이 될 때 이와 같이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적게 올 때 그래서 물이 급류가 흐르다 또 급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럼 이게 자꾸 층상을 이루고 퇴적이 되는데 층상을 이루고 퇴적이 됐다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셰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암과 세일 중에서 셰일이 훨씬 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층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층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와 같이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변성이 조금만 변하니까 속성이 아주 저속성으로 해서 변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여기 이제 슬레이트, 뭐 전파남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 여기에 좀 더 성질가 단단하게 군 다음에 이제 천매양, 뭐 편암, 편맘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변해가는 거겠죠. 이게 가장 나쁜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건 지금 이놈이라는 얘기죠.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지 않고 이 상태로 지금 실트나 점토가 이와 같이 다짐이 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성질이 나쁜 것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성질이 조금 더 공학적으로 우세되는 거 슬레이트, 뭐 천미암, 편암, 편맘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퇴직이 되는 게 자갈, 모래, 실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조개류가 있어요. 조개류.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석회암 종류가 되겠죠, 이게. 화학적 퇴직. 여기 화학적으로, 화학적인 어떤 퇴직이 있는 건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뭐, 모래 같은 게 이게 변하면은 이것도 이제 뭐, 어떤 뭐 석영 반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석회암이 또 변하게 되면은, 이게 뭐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오래돼서. 예? 대리암, 그러지. 대리암 되나. 역시.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역시 최고예요. 진수 왔어. 그래. 야, 나는 진수가 안 도와주면 강의가 힘들어. 땡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석회암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리암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암 중에서 가장 성질이 나쁜 거는, 그다음에 이제 퇴적암으로 볼 수 있죠. 그죠? 퇴적암을 한 성질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퇴적암이 좀 더 변성이 됐다는 거 이미 열이나 동력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그만큼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간다면은, 자, 그러면은 저 부분을 우리는 암의 연대기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암의 연대기가 자, 고생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 신생대가 있습니다. 신생대도 여기가 3기, 4기로. 그래서 여기가 약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연대기를, 그러니까 지구의 연대기를 얘기할 때도 뭐 1만 년인 사람도 있고 1만 5천 년, 그만큼 갖다 뭐 지구 나이니까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1만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1만 5천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만 5천 년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제 2억 5천만 년 정도, 요렇게.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중생대는 지금 여기가 뭐 우리 이제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많이 본 공룡이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주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기 백악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백악기, 주라기, 뭐 삼척기 이 고생대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 그래서 이런 정도가 했다면 신대대 상기가 여기가 신신대, 중대대, 뭐 정신대 이런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생대 3기와 4기의 경제가 약 15,000원이다. 이런 정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생성되는 암의 특징을 본다면은 자 나이가 갈수록 많아져.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그럼 암이 어때요? 암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어때 단단히 굳어서 성질이 요게 어떤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죠? 바뀐다든가 또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중생돼 있다. 그럼 여기서 변성암 중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단단히 거는 경암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변해도 시간이 오래 이 부분이 여기까지 단단한 어떤 암으로 바뀌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제감이라고 해도 이 부분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변성암 중에서 굉장히 경암이다. 그러나면 이제 여기서 뭐 화강암 주로 이제 이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주로 이제 태제감입니다. 태제감인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연암이고 홍족시에 죄송합니다. 이게 3기, 4기 기준이 아니네. 여기서 200만 년이에요. 200만 년이고 신생대 4기를 다시 한번 또 나눠주면 돼요. 4기를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지금 연대 중에서 오래된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 최근에가 이제 중요하니까 신생대 4기를 요거 이제 충격세와 홍격세로 요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여기 이제 15,000원이에요. 그래서 15,000원 기준으로 해서 신생대 나누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제 연약센터입니다. 연약. 이 부분은 그래서 흙은 흙인데 이 부분은 좀 고결층. 이 부분은 미고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미고결층으로. 그 미고결을 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연약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런 지금 연대를 외운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어떤 지금 이 부분들 어때요? 지금 공룡들이 활동하던 시대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날이 좀 따뜻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생대에서 상기에서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이제 뭐 네 번의 어떤 이게 결빙기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의 물이 녹아 이제 간빙기가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빙하기가 와서 얼면서 이 부분 다 이제 얼어 죽었죠, 이제 얼어 죽고, 그죠? 얼어 죽어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뭐 기름으로 다 그래서 지금 뭐 유전으로 다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녹아서 이 범람하고 그래서 하는 이제 빙족토. 그래서 빙족토가 주로 이제 보면 이제 큰 침식과 그다음에 이제 범람에 의한 어떤 퇴적 과정을 통해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호상 점토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시간이 고결층이 아니에요. 고결 점토. 그러니까 점토는 점토인데 단단한 고결 점토죠. 고결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럼 이게 홍적 점토라고 하면 홍적토. 그 점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 홍적세 이 부분 이때 퇴적된 어떤 모든 흙들 그건 이거는 홍적토가 되겠죠. 홍적토. 요거는 충격토. 그 중에서도 점토가 같다면 홍적 점토다. 그리고 충격세의 퇴직된 점토니까 이거는 충격 점토가 되겠죠. 그래서 충격 점토 대표적인 게 이게 해성 점토다. 홍적 점토 대표적인 게 이거 호상 점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동 특성이 O시 거동을 한다면 이 부분은 N시 거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오래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고결층이 이거 고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오면서 이랬다는 건 이게 지금 풍화가 어때? 장기간 때 풍화가 이루어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반대로 이 부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게 신선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경암, 연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뭐 풍화토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연약한 그런 어떤 미고결층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이런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지금 풍화로 간다면은 만약 폐정물이 이와 같이 다시 다진과 고결해서 이와 그 시간 늦은 쪽으로 이렇게 단단해졌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경시 효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충격 점토, 이 해성 점토도 벌써 좀 더 시간이 오래된다고 하면은 어때? 이 부분이 안 미뤄지고 단단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경시 효과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충격성 홍제수입니까? 15,000원 기준으로 해서, 신생대 4기, 여기 신생대 4기입니다. 신생대 여기가 4기고, 여기가 3기고, 그죠? 얘가 이제 신생대입니다. 그런데 신생대, 4기로 인해서 충격세와 홍격세의 어떤 기준이 15,000원이다. 그래서 15,000년에서 200만 년 사이, 이 사이에 생긴 것들이, 그래서 이게 홍격점토고, 점토층이, 여기에 이제 충격점토라는 거, 그 차이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호당점토, 이런 부분들, 이러한 점토들은, 그래서 경시효과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안 밀어보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경시효과다. 그래서 약 200만 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이만큼 안 밀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사가밀 같은 거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고, 그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백악기 같은 거, 이제 백악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지층 중에서 지금 포항 이암지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악기 때 생성된 그런 부분이니까 보고서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정도고, 그러니까 뭐 아직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흙이 암으로 가는, 시간 의존적으로 해서 흙이 암으로 돼가는 이런 과정에는, 그래서 크게 이제 다짐하고 교결인데, 다짐은 이게 압력입니다. 그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어떤 안밀이라는 콘솔리데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결은 이게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니까 이게 시멘트화 되는 거죠. 그래서 다짐과 고결에 의해서 흙이 암으로 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겠죠, 이게. 그리고 이게 태제감이 다시 이제 어떤 변성작용을 해서 변성합으로 돼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거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짐과 고결인데 두 개가 다 어떤 거예요? 두 개가 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단단하게 되면서 공학생수 우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도증가 간다는 데는 공학적인 성질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학적 성질이 개선이 되는데 그 이면에 어떤 기본적인 거는 이 부분은 단지 어떤 안밀에 의해서 그런 거고, 이 부분은 화학적 개념, 그건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 차이다. 그래서 이제 콘솔데이션과 시멘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이와 같이 다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단단하게 굳는 부분이 순수하게 건조 상태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디케이션. 그런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건조 점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공학적인 성질이 다 개선이 되긴 하지만은, 강도 증가가 되지만은, 이 부분은 순수하게 어떤 건조 상태에서 하는 데디케이션.
이 부분은 화학적인 어떤 변화 특성, 이 부분은 그냥 높은 압력에 의해서 안밀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흙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잘 나타내는 게 그게 이제 액터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터버가 한계는 그래서 함수비 증가했다. 그래서 어떤 건조하는 건 함수가 감소하면서 체적이 감소를 해서 그러면 단단하게 점진적으로 단단하게 굳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데디케이션을 액터버가 관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면 시멘테이션은 액터버가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멘트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인 어떤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이 콘솔리데이션도 액터버가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콘솔리데이션 하는 거는 우리가 안밀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 부분은 어떤 강극수 배출이죠. 강극수가 배출된다는 얘기는 함수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함수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다만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 의존적인 함수비 감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액터버가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액터버가 한계에는 그럼 여기서 쉐리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액터버가 한계고 그러면 조립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질을 나타내나? 뭐 조립토에 대한 거는 그게 이제 상대 밀도로 우리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왜 상대 밀도로 가장 쉽게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은 어떤 쉐리프토는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이유를 얘기한다고 하면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화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이건 수화 반응이 쉽게 안 일어나는 거야. 그게 다입니다. 그 수화 반응이라 하면은 그래서 어떤 물하고 어떤 얼마나 친약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고 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거동 특성이 가장 이제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측면이죠. 일단 잠 쉬었다가 일단은 분류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